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문장을 같이 연습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틀리기 쉬운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잘못 가리키고 그다음에 잘못 발음하는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주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이거 절대 그주 이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그지요 이렇게 해서요. 그지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주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elp me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help me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가르칠 때도요. 이거를 help me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help me 이게 아니고요. help m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help me로 가리키면요. help me가 돼요. 굉장히 생뚱맞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help 안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이 단어가 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help me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help me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빨라져도 help me 이렇게 되지 help me 절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비슷하게 듣고 비슷하게 가리키는 거지 절대 원어민들은 두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하나하나씩 제가 스탑 사운드를 이용해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읽어야 되는지 문장에서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could you가 나왔어요. could 이게 나왔죠. 이건 t의 스탑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총 두 개의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could 이렇게 읽고요. 이렇게 읽죠. 그래서 could 앞에가 could 이 부분이 더 길으시면 안 돼요. could 이렇게 되면은 장모음 쪽으로 가는 거고요. could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could 됐어요? could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를 could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could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could 여기가 길어지지 않게 이 스탑 사운드 T가요. 길어지지 않도록 첫 번째 음절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good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you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J 발음은 있어부터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장모음 K로 나누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앞에 있는 it 이건 0.5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6으로 읽어요. 6. 그 다음에는 우가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0.5 이거는 1. 그래서 it 6우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you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앞부분에 it이 있어서 you 이렇게 읽어야지 이거를 you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it 6우 그래서 어떻게 돼요? you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이 우리나라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영어는 처음 발음, 중간 발음, 맨 마지막 발음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순차적으로 다 들리면서 나중에는 하나의 발음의 형태를 띠는 게 영어 형태라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말도 처음 발음, 중간 발음, 맨 마지막 발음이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거의 한 점에서 발음돼서 그 발음이 유지되는 것처럼 들리고요. 영어는 처음 발음, 중간 발음, 나중 발음이 다 달라서 그 세 개의 발음이 그 세 부분의 발음이 다 들렸을 때 하나의 발음으로 형성되어 들리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이 세 가지 소리가요 합쳐져야지 you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말은 처음부터 소리가 유지가 되어서 you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you 이게 아니고 you 이렇게요. 그래서 it,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elp 이게 있죠. 그죠? 이거는 LS 써서는 T고요. 그 다음에 PS 써서는 P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요. head up라고 읽어야 돼요. head up 이렇게 해서 help 이렇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help 이 단어의 음절이 총 두 개인지 알아요. help 그죠? 그래서 이거를 help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help 이렇게 하거나 그죠? 두 개로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어떻게 끌고 가도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 발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의 이 help 이 단어의 음절은요. 총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head up 이렇게 해서 help 이게 세 개가 있는 거고요. help 이거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milk 이 발음 있죠. 우유라는 발음 그죠? milk 이 발음도요. milk 이렇게 두 개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milk 총 세 개의 음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절을 세 개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milk
milk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이 빨라져도 돼요. milk, milk, milk 이렇게 발음되다 나중에는 milk, milk 이 크 발음이 약화돼서 그 자리는 남아있는데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milk, milk 이렇게 되는 거죠. 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help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ead up, head up 그래서 어떻게 돼요?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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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이렇게 총 3개로 나눠야지 이거를 help, help 이렇게 2개로 나누면은 주어다 끼어넣어도 발음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me 있죠? 이거는 장모음 캐로 나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읽어요? me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me 그래서 첫 번째 음절이 me 하고 늘어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me 이렇게 읽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me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me 확실히 탄력하고 힘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제대로 못 읽으시는 거는 음절 분리를 제대로 못 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이 음절 분리를 원어민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냐? 안 해요. 원어민이 말하는 음절 분리가 있는데 그 음절 분리대로 읽잖아요. 그 우리는 여전히 잘못 읽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원어민이 말하는 이름절의 개념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절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원어민이 말하는 이름절의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절의 개념이 같다면은 원어민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읽어도 돼요. 하지만 원어민이 말하는 이름절의 개념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절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름절의 개념을 따로 영어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새로운 음절의 개념이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영어의 이름절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했을 때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원어민하고 똑같은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어민들이 말하는 특징을 정확히 갖고 있으면 원어민들이 알려주는 음절 구분 방식으로 따라해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음절 구분 방식으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으면 원어민의 발음하는데 그대로 따라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음절 구분 방식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원어민보다도 더 정확하게 영어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음절 구분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호흡을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음절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make it 하셔가지고요. me 이렇게 발음하셔야죠. 그래서 help me 이렇게 가야지 help me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나오는 스탑 사운드를 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사이에 나오는 스탑 사운드는 it이죠. 여기도 it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could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uld it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could it you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it 스탑 사운드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could it you 먼저 이렇게 읽고요. 요거를 좀 더 붙여주면요. 이게 앞에 붙었던 게 요렇게 붙어요. 그래서 could you 이렇게 돼요. 그래서 could it you 이 발음이요. 좀 더 붙여주면요. could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천천히 하면요. could you 이렇게요. could it you 여기에서요. 좀 더 빨라지면 could you 이렇게 됐다가 좀 더 빨라지면 could you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들으세요. could you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could you 이건 아니죠. 그죠?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지면요. could you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could you 이렇게 읽어요. 보통 가리키는 사람도요. could you 이런 식으로 가리키잖아요. 그죠? 절대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could you 이러잖아요. 그러면 리듬이 하나가 없어져요. 그래서 could you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could you 리듬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ould you 이 발음만 읽잖아요. 그럼 여기서 리듬을 읽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읽자면 could you help me 이렇게 읽어요. 그냥 리듬이 형성이 안 돼요. 영어도 리듬이 형성이 안 되고요. 원어민하고 뭔가 항상 다른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could you 이게 아니고 could you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요. 여러분들이 could you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은 발성이 비강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읽잖아요. 입모양하고 그 다음에 아래턱이 위치 그 다음에 음절 구분 그 다음에 그 음절 분리 그 다음에 사이 소리 같은 거 스탑 사운드 이걸 제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비강을 울리려고 하지 않아도요.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비강을 울리는 쪽으로 자꾸만 발성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could you 하면 안 올라가는데요. could you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코 쪽이 울리고 코 안쪽에 비강이 울리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ould you 됐죠. 그죠? 그 다음에 you help 이 사이에 나오는 스탑 사운드는 K예요. 왜 그러냐면 H의 스탑 사운드 K예요. 그래서 이거를 you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you 이렇게 욱이죠. 그죠? you 이렇게 그래서 could you 욱으로 읽어야죠. 그래서 you help 이렇게요.
모음도 스탑 사운드가 K이기 때문에 K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 H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you help 하셔야지 help가요. help 이렇게 정확히 읽히는데 이거를 you 이렇게 하자면 you help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뒤에 발음이 help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우리나라 말로 확 풀려요. 그래서 you help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you help 해서 uk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you help 그래서 you하고 help 사이에 나오는 스탑 사운드는 K죠. 그 다음에 help me 사이에 나오는 스탑 사운드는 P예요. M의 스탑 사운드가 P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up으로 하셔야 돼서 보세요. help 원래는 help 그래서 help me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help me 이렇게 읽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보통 이걸 어떻게 가리키냐면 일반적으로 자음과 자음 사이에 이 자음과 자음 사이에 다른 자음이 끼잖아요. 그러면 이 자음을 발음 안 하고 넘어간다고 많이 가리켜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음과 자음 사이에 다른 자음이 끼잖아요. 그러면은 발음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원어민들이 발음을 안 하냐? 안 해요. 발음을 약화시킬 뿐이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약화를 시킨다는 거는 입 모양을 약화를 시키고요. 소리를 좀 죽인다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반드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help me 이렇게 발음하면 가장 정확한 건데 help me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푸 발음 때문에 이 전체적인 진행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푸으로 발음 안 하고요. 읍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이쪽을 읍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help m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help me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걸 좀 더 빨리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help 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은요. help me 이 자리가 항상 남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빨리 읽자 그러면 help me 항상 그게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help me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듣기에는요. help me 이거하고요. help me 이거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근데 리듬으로 듣잖아요. 그럼 보세요. help me 하고요. help me 하고 다르죠. 리듬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원어민이 이거를 듣잖아요. help me 하고요. help me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발음이라 그래요. 원어민들은 영어를 목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리듬을 위주로 듣기 때문에 이거를 help me 하고요. help me 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걸 소리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help me 이거를 거의 비슷하게 듣는 거죠. 배우는 사람도 그렇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이걸 항상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를 help me 그냥 우리나라 말로 help me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어민처럼 정확히 읽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원어민처럼 읽으셔야 하는 거는 그래야지 원어민이 제대로 잘 알아들어요. 이거를 help me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우리나라 말처럼요. help me 이렇게 가리키면은 이렇게 hell 이 발음하고 꼭 똑같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help m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읽는 help me는요. 요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help me 이런 끊어지는 요 부분의 리듬을 정확히 형성해야지 help me 도와달라는 뜻이 되지 help me 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한번 끊어 읽어볼까요? 어떻게 끊을까요? Could you help me 이렇게요. 우선은 두 개로 나눠주면 돼요. 조동사가 도치가 됐을 때 주어 앞으로 나왔을 때는요. 그냥 주어하고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could you 그 다음에 help me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Could you help me 이렇게 해서요. Could you 끊었죠. 그죠? Could you 그죠? Could you help me 됐죠? 그래서 만약에 딴 사람한테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는요. Could you help me?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you를 떨어뜨리면요. help가 올라가요. 그래서 could you help me?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you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Could you help me?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you를 올리면요. help가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could you help me?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ou를 내리면 could you help m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든지 그죠? 네,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Could you help me? 할 수도 있고요. Could you help me? 할 수도 있고요. Could you help me?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알려드리는 거는
인토네이션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 컨트롤하시고요. 한 음절을 할 때는 호흡을 정확히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음절 구분을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발음하는 영어를 발음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도 듣기 좋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타이밍, 한 음절에 할당되는 호흡의 길이 정확히 못 맞추시고요. 음절 구분 정확히 못 찾으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읽어도 영어의 정확한 인토네이션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토네이션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배워서 이거를 Could you help me? 이게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읽는 걸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읽어도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어떻게 읽어도 영어처럼 들리게 하려면은요, 여러분들 한 음절에 할당되는 호흡의 길이, 그 다음에 발음하는 타이밍, 영어를 발음하는 타이밍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톱 사운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파악하셔서 하신다면은 어떻게 읽어도 영어처럼 들리고요. 어떻게 읽어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들리도록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한 원어민의 발음은, 그러니까 한 원어민의 음색이나 아니면 한 원어민이 알려주는 인토네이션이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영어는 언어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문장을 반드시 이렇게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언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반드시 이렇게만 읽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이밍하고 호흡만 맞춘다면은 영어를 발음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하고 호흡만 여러분들 갖고 있다면은 어떻게 읽어도 그거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맞춘다면은. 그죠? 영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호흡의 길이와 그 다음에 발음할 타이밍, 스탑 사운드 이런 것만 정확히 갖고 계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어 발음에서 만들어지는 음절 구분과 그 리듬감, 그죠? 그게 얼마나 영어에 가까워지는가를 여러분들 정확히 아시고 그거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습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소리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타이밍, 리듬감, 사이소리, 스탑 사운드 이런 걸 정확히 익히시는 게 우선 먼저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정확도를 그 다음에 입 모양이나 혀 위치 가지고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웬만한 원어민보다 더 또렷하고 정확하고 좋은 영어 발음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아셨죠? 예, 이런 거 잘 명심하시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스탑 사운드 정확히 잘 익히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뭘 알려드리고 싶은 건지, 그리고 어떤 게 정확한 영어 발음인지, 그리고 어떤 게 좋게 들렸는데 사실상은 콩글리시 발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